진료실에서는 약간 영역이 다를 뿐이지 윗사람 아랫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라 팀이라는 팀이라는 거죠. 거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프렌즈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예요. 진료의 범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스케일링이라든지 다른 진료에 대해서 위생사 선생님들이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마저도 환자분들이 잘 모르게 되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을 치과 의사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해드릴 수 있죠. 따로 예약 시간을 잘 변경을 해드리거나 맞춰드리는데 위생사 선생님들이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해서 부탁하는 거랑 잘못 다르잖아요. 알잖아요. 그런 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그렇죠. 진료실에서는 약간 영역이 다를 뿐이지 윗사람 아랫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상하 수직 관계가 아니라 팀이라는 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이해를 하신다면 저희가 설명 드리는 거에 있어서 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네. 일단 할 수 있는 거 스케일링이랑 그리고 아이들 불소도파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신경치료 끝나고 아니면 다른 처치가 끝났을 때 임시충전 임시재료로 임시제를 막아주는 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또 그 교정 치료에서 교정용 와이어 제거하는 거 그리고 본 뜨는 거 됩니다. 고철물 본드. 네네네네. 그리고 방사선 엑스레이 찍는 거 네. 엑스레이 찍는 거 되고요. 네. 그리고 보철물 할 때 임시 접착물 장착 제거 그리고 보철물 접착하고 나서 접착제 제거까지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 약간 진료를 위한 준비 단계잖아요. 네. 그 정도는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구강 내에 다른 손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됩니다. 근데 하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법적으로는 위생사 선생님들은 마취를 하면 안 됩니다. 마취는 치과 의사가 해야 돼요. 그쵸. 그 바늘 자입하는 그 순간. 네. 근데 요즘에는 저 무통마취기라고 하는 기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기계 자체를 써도 된다라고 혼동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떤 뭘 못하는데 정확하게? 바늘을 네. 자입하는 건안 잇몸에다가 되고. 찌르는 게 안 돼. 대신 찌르고 나서 네. 내가 들고 있는 건 돼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어디가 되고 안 되고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 환자분들께서 분명히 의사가 하고 나갔는데 왜 위생사 선생님이 잡고 계시지?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란트는 돼요. 홈매혹이 되고 그리고 실란트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충전이잖아요. 실란트라는 거는 어떤 구강 질환을 예방하는 행위, 구강 보건 사업 쪽에 속해 있는 어떤 예방 사업.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괜찮다고 당연히 생각이 되는데 행위 자체는 충치 치료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다. 비슷해요. 하는 것도 비슷하고 저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아무리 간단한 거라도 레진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게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치료할 때는. 그렇죠. 치료랑 예방이랑 이제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면 좀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거예요.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 라고 했을 때 조금 가역적인 범위에서는 지휘생 선생님들이 허용 범위가 좀 약간 더 돼요. 근데 만약에 비가역적, 이게 만약에 충치라고 할 때 그 레진 치료하려고 하면은 충치를 좀 약간 삭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구적으로 삭제. 그렇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레진 충전이 안 돼요. 근데 삭제를 해놓고 유전 선생님이 레진만 충전한다 되느냐? 안 돼요. 그것도 일단 레진 충전은 안 돼요. 네. 뭐 연마한다고 하면은 누구나 할 수는 네. 있겠지만 그 과정을 이제 숙지하고 그쵸, 뭐 그쵸.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고 후유증을 관리하고 그렇죠. 책임을 못 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또 이제 잇몸 치료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네. 스케일링 그리고 치료할 때까지는 돼요. 루트 플래닝이라고 하죠. 그냥 그것까지 되는데 치주 소파라고 하는 거는 안 돼요. 치료할 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치태 그리고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생길 치주 질환 예방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휘생 선생님들이 진행해도 돼요. 하지만 치주 소파는 직접적으로 염증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이런 행위 자체는 의사의 권한이에요. 의사가 진료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안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잘 알고 계시면 오늘 위생사 선생님이 어느 정도 도와주시는구나, 오늘은 치과 선생님이 직접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알고 진료 받으시면은 좀 더 오해가 덜 할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진료받으시면서 괜히 조금 오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 잘 오해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 합리적인 의심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뭐 있어요? 하나 더 있죠. 이게 사실 이거는 정말 좀 문제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교합 조정이에요. 네. 네. 제일 궁금해하셨을 제일 수도 있을 궁금해했던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교합 조정은 사실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교합 조정이 뭔가요, 근데? 부철물이 들어갔다거나 아니면은 치아의 부정교합 때문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약간 치아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경우
특히 저희가 사용할 때 하이엔드 피스라고 하는 약간 고속 엔진 전동기구 쓰는데 그거를 위생 의사 선생님이 구강 내에 사용하면은 안 돼요. 다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이제 환자분들도 이제 내원하시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도 아니면은 구독자 선생님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 그리고 저희 마흔이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